2010년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이었죠. 이때 피의자 신분의 김건희 씨와 동거했다는 증언과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 팬클럽과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안을 검찰에 송치했고 김 이사장은 지난 3일 수요일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출석 직전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저는 일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네. 물론 이 말은 김용민이 창작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맥락인지, 발언자가 누군지 이걸 잊어버리면 이 국면에 윤석열에게 꼭 알맞는 팩폭이라 하겠습니다. 팩트 폭격할 때 팩폭이라 하겠습니다. 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반란 수괴 윤석열에 의해 정치 보복을 당하는 김용민의 대꾸로 이보다 더 훌륭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입 밖에 꺼낸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이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러지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사람이 다름 아닌 윤석열입니다. 검찰개혁을 시도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했던 맥락이었습니다. 5년밖에 안 되는 문 정권이 어떻게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법과 원칙을 쫓아 정의를 세우려는 법원, 검찰, 경찰을 탄압하느냐. 이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윤석열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조금 못 되는 기간임에도 이 말은 윤석열 스스로 누워 침뱉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판사 뒷조사를 한 자가 윤석열입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적대적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검찰총장 인선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검찰을 직할 통치하는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입맛에 맞게 하려고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휘하에 두려는 자가 윤석열입니다. 그런 윤석열에게 돌려줍니다. 윤석열, 너 겁이 없다. 너무 겁이 없어.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겁이 없어. 윤석열 집권 2달 만에 지지율은 28%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리얼미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모두 28%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2달 만에 20%대가 됐답니까? 게다가 그래도 윤석열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윤석열이 잘한다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어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 압도적 1위가 뭔지 아십니까? 24%였는데요. 압도적 1위가 바로 모름, 무응답이었습니다. 자기가 왜 윤석열을 지지하는지 몰라요. 그렇겠죠. 지지할 이유가 없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식불명 직전 단계까지 갔던 음주운전에다가 조교 갑질에다가 자녀 입시 컨설팅 의혹에다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벌인 거짓말까지. 이런 자가 무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됐지요. 그래 놓고 전 정권 어느 누가 이보다 더 훌륭한가. 그래 놓고 전 정권 어느 누가 이보다 더 훌륭한가라고 말했던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역대급 훌륭한 인사가 만 5세 취약을 운운했다가 벌집을 쑤신 듯 모든 교육 주체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고 마침내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만 5세 취약 아이디어를 두고 좋아 빠르게 가라고 했던
윤석열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인사 세워놓고 이 망신을 당해놓고 책임 없습니까? 만 5세라고 하니 제가 농담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5와 2년이 많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의 첫 김건희가 특히 그러하지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를 부탁한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에게 건넨 강의료가 100만 원도 아니고 105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도 아니고 105만 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호수가 5로 끝납니다. 과거 윤석열 차번호 끝자리가 5. 윤석열 장모 전화번호 끝자리 또한 5. 김건희 전화번호 끝자리 역시 5. 코바나 컨텐츠 설립일은 2007년 7월 25일.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현재 집무실이 용산 집무실 5층. 예. 김건희를 지지한다는 자들이 저를 구속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8월 5일에 구속영장을 치려나요? 제가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8월 15일에 대구에서 윤석열 타도 집회가 열립니다. 8월 15일에 네, 여러분 대구에서 있습니다. 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8월 15일에 말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어디 수많은 교육 주체에 대해서 대화 한번 해보자. 만 5세 취약과 관련해서 한번 상의해보자. 이런 일을 해봤습니까? 지금이 어디 지도에다가 줄 그으면 도로가 깔리고 지도에다 줄을 그으면 철도가 깔리는 그런 시대입니까? 대화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예. 이뿐 아닙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무려 16% 올랐습니다. 공적 통제가 가능한 공공요금이지요.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근데 공공요금의 고삐가 풀렸습니다. 네, 고삐를 놓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책당국이, 정부가, 윤석열이가요. 생활물가는 7.9% 상승했습니다. 이건 역시 정권이 손 놓았다라고 봐야 옳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젯밤 9시에 11만을 넘었습니다. 요즘 선별진료소 대부분 문 닫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파악된 것만 어젯밤 9시 11만이었습니다. 다시 창궐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과학적 방역 운운했던 윤석열. 과학이 뭡니까? 말뿐인 방역인데. 그래서 과학적 방역 걷어치우고 문학적 방역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근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7월에도 적자를 보였지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수교 이후 3개월 동안 계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다 수출 교역 대상국인 중국을 애써서 자극하고 애써서 언제든지 너희는 우리 파트너로서 갈아치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등알 취급하다가 자충수를 자초한 것이죠. 자초한 리스크였던 것입니다. 이념 때문입니까? 반중 이념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지 때문입니까? 왜 중국 수출로 먹고 사는 국내 상공인들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됐다면서. 더 큰 불행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윤석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그렇다. 뭐 이런 말을 변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5년 내내 이럴 겁니다. 처음 해봐서 그런 것이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그런 것이다. 저는 윤석열이 집권한 이래 단 한 번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그를 끌어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으로 보나 다급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한반도 정치 상황에 대처할 유일한 답이라고 여깁니다. 윤석열이가 빨리 타도되는 것이 말입니다. 아침마다 윤석열이가 도어 스태핑을 합니다만 하나마나 한 답, 엉뚱한 답,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답으로 이 쇼는 지지율 깎아 먹기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사전에는 대화 소통이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해가 충돌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혼재돼 있고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통령으로서 할 일입니까? 윤석열이는 그냥 왕으로 군림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갈아치웠던 것이 10년도 채 안 된 민주혁명 대한민국의 금자탑입니다. 윤석열을 언제까지 인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타도가 답입니다. 타도 요구는 지능순입니다.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적출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르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몇 달 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연구하시겠습니까? 윤석열의 처 김건희를 후원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뉴스에 이어서 대통령실 용산청사 설계 감리 역시 김건희 후원 업체가 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예전에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하겠다고 하니 아내가 이혼하자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는데 지어낸 이야기가 확실해 보이지요? 아니, 그 말대로라면은 김건희는 윤석열 정치 영역에서 그림자도 안 비춰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다면. 근데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 5층에 떡하니 자기 사무실까지 차렸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그렇게 권력의 한 축이 되려면 측근까지 대동해서 나라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려면 가는 곳마다 패션쇼 하고 싶다면 주가 조작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랍니다. 경력 위조 수사 또한 제대로 받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행세하려면 범죄자 아님을 입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 수사한들 과연 범죄 사실이 입증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면죄부나 발부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요. 국민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없다. 이 판정을 그저께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여러분, 제가 국민대 박사입니다. 굳이 뭐 박사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 건 때문에 밝힙니다. 저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때문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김건희가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로 나오거나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로 나온다면 이 나라는 김건희의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선거에 출마해서 표를 한 표도 받지 않고도 대통령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21세기 최초 무혈 민주혁명을 달성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습니까? 여러 정황을 보아서 오늘 검찰이 저를 부른 이유는 김건희를 불편하게 한 죄를 캐묻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걸어온 싸움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걸어온 싸움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뒷감당은 본인들이 하십시오. 저에게 죄를 물으려고 하는 사람들, 뒷감당은 본인들이 하세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윤석열의 말을 윤석열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이 한 말이라는 출처를 밝혔습니다. 누구처럼 논문에서 출처도 안 밝히고 자기 고유의 주장인 양 떠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누구처럼 남의 말을 인용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그런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제 마무리 발언입니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2022년 8월 3일 김용민.